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노조와 노동계와 재개할 것 없이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안이 나왔길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일단 주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그 정규직의 과보를 해소하는 식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그 정규직 근로요건 변경에 대해서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우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부터 중점에 두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한다는 방침인데요. 그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은 일단 근로계약,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연장과 퇴직금 지급 요건 완화로 요약이 됩니다. 그 3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4년 연장했다고 해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부는 장기 근무 시 그 재계약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퇴직금과 별도로 연장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10% 정도를 이직 수당으로 주는 방안도 보완책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네, 요즘 보도 자료를 보다 보면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한다 이 말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 말이 그거죠. 이 정규직과의 비정규직과 이 둘 간의 그 격차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 가운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이 됐지만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기존의 퇴직금은 일단 1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초단기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그 계약갱신 횟수도 2년에 3차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퇴직금 부분과 관련해서 그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의 브리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분입니다. 우선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기간제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 제고 노력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일용계약이 끝난 건설 일용직 등 단기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런 퇴직금 지급 요건 완화의 예외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업종별로 보면 특수 형태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끕니다. 그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 기존에 받지 못했던 시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레미콘 자차기사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그리고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특수 업무 종사자가 해당이 됩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격차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은 바로 정규직의 고용 요건을 조금 완화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지금까지의 정규직에 대한 과보를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구상을 보면은 비정규직 기간이 연장되면 업무 숙련도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요. 근데 고용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따라서 정규직 과보 해소가 선행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업무 성과가 부진한 정규직에 대한 해고 기준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정부 방침을 보면요. 기업 즉 이제 사용자 측이 우선적으로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치고 직업훈련이나 전환 배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직급 등 근로조건을 완화하고 조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부 측은 부당해고 신고 등 노사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경영 환경이 개선됐을 때 해고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해고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교육도 해보고 또 직업도 좀 바꿔줘 보고 자리도 좀 배치를 바꿔줘 보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 이후에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방안 자체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의도도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일단 경영계 측의 입장을 좀 네. 먼저 들어보면요. 그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그 경영평가 기준 해고 요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지 관건인데 네. 경영계 측에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요건이 강화될 수 있다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이제 사용자 권리가 더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별도의-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해고가 필요할 경우에 해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구체적인 어떤 명시가 되다 보면 그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고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오히려 더 제한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위가 이제 별도로 좀 안건을 내놨는데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이제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제 경영 합리화의 필요 수준으로 완화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계가 반발하는 부분을 보면은 현재 근로감독관이 갖고 있는 차별 시정권을 그 노동조합과 상급 단체에 주는 방안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노조의 권한이 좀 더 강화가 되면은 노사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특히 네.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퇴직금 지급 요건 완화 부분인데요. 이렇게 퇴직금을 1년이 지났을 때 주게 되다가 이제 3개월로 축소를 하게 되면 지급 요건 기간을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에 대한 부담해야 될 비용이 5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경영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 그리고 재계 쪽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노동계는 또 왜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노동계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노동계는 이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책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기간 연장으로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하는 수순으로 밟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 될 것인데 그 근본 대책은 외면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또 근로계약 해지 여건을 명확하게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결국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노총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면은 정부와는 그 사용자 측면만 고려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높이려는 것이지 비정규직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갖게 되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확실히 뭐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지만 이 법안 통과까지 뭐 시간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어떤 미흡한 부분들 계속해서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